자,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자, 이 그림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자, 이 그림의 내재 가치는 얼마인가요? 자,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0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이 그림의 가치는 종이랑 물감뿐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감정가가 1조 원에 달하거든요. 자, 내재 가치는 종이와 물감뿐인데 어떻게 감정가가 1조 원이나 될까요? 자, 이 그림의 가치는요, 종이와 물감도 있지만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값입니다. 사실 이 감정가 1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1번과 2번의 가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3번의 가치죠?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1조 원씩이나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요, 원본과 똑같이 그렸더라도 제가 그린 거는 뭐 10만 원도 못 받겠죠? 하지만 이 원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감정가가 1조 원이나 한 겁니다. 자, 그럼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비트코인이 개당 한 4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자, 이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값이 들어간 거죠. 그냥 무턱대고 제가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누가 4천만 원을 사주겠어요?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까지 채굴하기 위해서 수많은 컴퓨터의 인건비가 들어갔죠. 자, 이 컴퓨터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컴퓨터에 장비비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전기세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에 인건비가 녹아 들어가 있는 가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가지가 다일까요? 아니죠? 바로 비트코인의 이름값이 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최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이름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즘 뭐 여러가지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여러 코인들이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수는 있어도 비트코인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이 비트코인의 이름값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코인, 그것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값도 한몫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0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나리자 그림의 내재 가치가 0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벌써 한 국가의 정식 돈이 되었죠? 자, 그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은 인류의 도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사진이 바로 엘살바도르 대통령입니다. 자, 이 대통령 이름은요, 부켈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되게 젊죠? 만 39세밖에 안 됐습니다.
자, 참고로 이 엘살바도르는 국가의 이름이죠. 자, 어느 나라냐면요, 중남미에 있는 이 조그만한 요 나라입니다. 요 작게 엘살바도르라고 적혀 있죠. 멕시코 요 밑에 있는 작은 중남미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엘살바도르에서 올해 9월부터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됩니다. 자, 이미 다 국회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부터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가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인구가 한 65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 엘살바도르는 자국 통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자국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 화폐가 망하고 미국 달러를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자국 돈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인 달러를 사용하는 거 대신에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거, 뭐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엘살바도르 사람들이요, 미국에 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자국 이주 노동자들이요, 본국으로 다시 송금을 하거든요. 그 달러를 이제 송금을 하는데요, 그 해외 송금 수수료가 전 국가적으로 다 합하면요, 상당히 그 수수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기 시작하면요, 그 송금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해외 송금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 번째 이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을 보유만 해도 부자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돈으로 채택하게 되면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다 비트코인을 얼마 이상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모두 부자가 되겠죠? 자, 그걸 노린 젊은 대통령의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실 엄청난 도전이죠. 자, 그런데요, 당연히 물론 비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기사도 있죠? 비트코인을 화폐로 엘살바도르는 왜 무모한 실험에 나섰나, 뭐 이렇게 무모한 실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는요, 엘살바도르 국민의 절반이 비트코인이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비트코인 뭔지 거의 다 알 텐데요. 그쵸?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뭔지 대부분 다 알 텐데요. 아무래도 이 엘살바도르는 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이 비트코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엘살바도르 같은 가난한 나라의 국민도요, 절반은 비트코인을 지금 안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비트코인이 유명하다라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자, 이 기사 제목 보시면 비트코인 인재들 엘살바도르로 몰려간다 라고 하죠. 자, 이런 거 뻔히 예상이 되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인재들이 여기로 지금 뭐 다 몰려가겠죠? 자, 그리고요. 전 세계 비트코인 찬성론자들이 엘살바도르를 도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금 법정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의 찬성론자들과 인재들이 엘살바도르를 도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엘살바도르의 GDP는 한 27조 정도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작긴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700조 정도 되니까요. 그럼 27조라고 하는 금액이 뭐 결코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엘살바도르의 1일 예상 결제량은 비트코인 거래량의 한 4%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4% 정도라고 하는 게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충분히 영향을 줄 정도는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향후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이후 전 세계가 엘살바도르를 주목하겠죠? 자, 이거 엄청난 실험이거든요.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다. 이 전무후무한 실험에 대해서요.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겁니다. 만약에요. 비트코인을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따라쟁이 국가들이 나타나겠죠? 현재 이 엘살바도르를 주목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자국의 통화로 채택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요, 살아만 있다면 다시 뜰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요, 완전히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가치가 상승하도록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이 피크를 찍고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는 지금 하락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락기거든요. 하지만 때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빠르면 9월 이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두 번째 나라가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다면 그때가 상승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요, 또 너무 뜨면은 미국이 견제를 할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막을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너무 뜨면은 미국의 견제가 들어올 건데요. 적당히 뜨면은 견제가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요, 미국의 견제와 이 비트코인의 잡초 같은 생명력이 엎치락 뒤치락 쌓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상승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엘살바도르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엘살바도르는 단숨에 최고의 부국이 될 겁니다. 지금은 가난한 나라인데요,
만약에 이번 일만 잘 된다면은 최고의 부국 반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역사에 길이 남는 영웅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로 치면요,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모두를 합친 영웅보다 더 뛰어난 영웅으로 길이 남게 될 겁니다.